모두가 한 방향으로만 달려갈 때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법, 오늘은 바로 그 역발상 투자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복잡하기만 한 경제 지표들을 마치 한 장의 지도처럼 써서 시장 사이클의 바닥과 천장을 정확히 읽어내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파헤쳐 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죠. 투자 좀 해보셨다 하는 분들은 이 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그런데 말이죠,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도대체 그 공포의 순간과 탐욕의 순간을 막연한 감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로 어떻게 딱 잡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볼 겁니다. 자,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 이 작은 결정 하나가 어떻게 경제 전체를 침체까지 몰고 가는 거대한 도미노를 쓰러뜨리는지, 그 차갑고 어두운 하강의 나선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모든 사이클의 시작점은 바로 이 금리입니다. 중앙은행이 경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조율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금리가 올라간다? 이건 곧 돈의 가치가 비싸진다는 뜻이고,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추적해 나갈 경로가 바로 이겁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탁 넘어지면서 실업률을 밀어 올리고, 그 다음에 물가를 끌어내리고, 결국엔 생산까지 멈춰 세워서 경기 침체라는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하는 이 과정. 이 5단계를 하나씩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미노가 두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장면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장 돈 빌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허리띠부터 졸라매겠죠? 신규 투자는커녕 있던 사업도 축소할 판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뭘로 나타날까요? 바로 고용시장의 한파죠. 신규 채용은 뚝 끊기고 있던 직원도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실업률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일자리가 불안해지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겠죠. 소비가 줄면 기업들 창고에는 재고가 쌓이고 어쩔 수 없이 공장 출고가, 즉 생산자 물가 PPI부터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생산자 물가의 하락은 시간차를 두고 우리가 마트에서 느끼는 소비자 물가 CPI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PPI는 앞으로 닥쳐올 디플레이션의 아주 강력한 조기 경보 신호인 셈이죠. 물건을 사려는 사람도 없고 제값 받기도 힘들어지니까 기업들은 더 이상 공장을 돌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고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거죠. 이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기준선인 50 아래로 뚝 떨어진다는 건 경제의 엔진이 거의 꺼져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차가운 경제 데이터들, 실업률 상승, 물가 하락, 생산 중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투자자들 마음속에 딱 하나의 감정을 불어넣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극심한 공포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고 내일은 더 최악일 거라는 비관론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공포라는 감정의 깊이를 우리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역발상 투자자들이 시장의 온도를 재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정밀한 온도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를 보여주는 3가지 핵심 지표입니다. 첫째,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게 넓어진다는 건 뭐냐면 투자자들이 아이고 위험해서 투자 못하겠다 소리치면서 위험한 회사채는 내다버리고 안전한 국채로만 몰려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마진 부채. 이게 줄어든다는 건 빚내서 주식하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빚부터 갚고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의미죠. 마지막으로 풋콜 비율이 높아진다? 이건 시장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쪽에 돈을 거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밤은 없죠.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마침내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바로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거죠. 이제부터 이야기는 180도 완전히 뒤바뀝니다. 끝없이 추락하던 하강의 나선은 멈추고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상승의 사이클로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이건 앞에서 봤던 침체 과정을 그냥 거울에 비춘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돈 빌리기가 쉬워지니까 기업들은 다시 투자를 늘리고 사람을 뽑기 시작하죠. 일자리가 늘어나니 사람들은 닫았던 지갑을 다시 열고, 수요가 늘어나니
물가도 자연스럽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공장들이 다시 쌩쌩 돌아가면서 경제는 뜨거운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장밋빛 미래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시장의 분위기는 공포에서 탐욕으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사람들은 비관론자들을 바보 취급하고 이번에는 달라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너도 나도 이 축제에 뛰어들기 시작하죠. 아까 봤던 시장의 표정이 이제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바닥까지 좁아져서 모두가 위험 자산에 열광하고요. 마진 부채는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이른바 영끌 투자가 유행처럼 번집니다. 풋콜 비율은 극단적으로 낮아져서 시장 하락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아주 위험한 낙관론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이클의 가장 추운 겨울과 가장 뜨거운 여름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두 개의 그림을 하나로 합쳐서 진짜 역발상 투자자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행동에 나서는지 그들만의 비밀 플레이북을 한번 펼쳐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의 양극단은 그냥 분위기가 안 좋다, 분위기가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한 데이터들의 조합으로 확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왼쪽에 최대 비관론 상태를 보세요. 높은 실업률, 곤두박질 치는 물가, 50을 밑도는 ISM, 그리고 넓게 벌어진 하이힐드 스프레드까지. 바로 여기가 모두가 절망할 때 홀로 씨앗을 심어야 하는 매수의 타이밍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의 최대 낙관론은요. 모두가 축배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사이클의 꼭대기이자 조용히 수확을 준비해야 할 매도의 신호인 거죠. 결국 역발상 투자는 단순히 남들 반대로만 가는 청개구리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눈앞에 감정에 휩쓸려서 현재에만 빠져 있을 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사이클의 다음 계절을 미리 읽어내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지도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 사이클이라는 짙은 안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도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지도를 지금 우리 시장에 한번 펼쳐볼까요? 현재 실업률과 물가는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느 극단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그 답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나침반을 손에 쥐게 되셨습니다.